안녕하세요. 사주 이야기 시간입니다. 162번째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소중한 내 아이 초유년 운기 살피는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단계별로 보자면 초유년기, 그리고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 초유년기가 우리 인생의 초석이 되는 시기라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 때 얼마나 내가 좋은 운기를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지내서 좋은 학문을 또 좋은 나의 특성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상당히 편안한 인생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굴곡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자, 옛날에는 우리가 개천에서 용인이 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만큼 요즘은 부모님들의 영향력이 커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흑수저 논란도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초유년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초유년기를 사주팔자에서 살필 때 어떤 것을 살펴야 될까요? 먼저 일단 초유년기를 살필 때 사주팔자 연주를 살펴봅니다. 연주가 바로 초유년기를 담당하죠. 월주는 청년기, 일지는 중년, 시주는 말년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주를 살펴야 됩니다. 연주가 초유년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주를 살펴서 특히 연주가 월주와 충국을 심하게 당하게 되면 초년운이 안 좋습니다. 즉 연주가 월주한테 극을 많이 당한다. 그러면 연주가 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연주가 이렇게 충국을 많이 당하게 되면 초유년기 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연주에 또 흉신이 들어있을 때도 천년운이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초유년 대운을 살펴보면 됩니다. 초유년에 이렇게 어린 나이 때 대운 흐름이 어떻게 흐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희신으로 흐르는지 기신으로 흐르는지 가늠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초유년기를 살필 때 부모운도 살펴야 됩니다. 부모운. 왜 그러냐? 부모운이 좋아야 초유년 자식운의 운도 같이 상승하거든요. 특히 현대는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케어, 도움을 받고 살기 때문에 부모운도 반드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운이 좋게 되면 자식운이 좀 안 좋더라도 같이 운빨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운도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는 거. 부모의 영향력이 현대에서는 그만큼 크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또 반면에 자식운을 봤더니 자식운 초년운이 좋지 않으면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도 조심을 해야 돼요. 운기를 보고 초유년에 자식운이 안 좋을 때는. 그래서 부부 문제 또 투자, 사업 등 이런 걸 할 때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자식운이 안 좋았을 초유년이 안 좋았을 때요. 자식이 초유년이 안 좋았던 거는 부모가 나를 케어를 잘 못하는 경우니까 그만큼 하락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투자, 사업, 부부 문제 등에 주의를 하면서 가는 것도 하나의 개운법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년운을 볼 때는 이렇게 연주를 살피고 다음에 초년 대운을 살피고 그 다음에 반드시 부모님의 운도 살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초년운에 자식운이 안 좋게 되면 부모님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사주팔자를 예를 들면서 초유년기 살피는 법을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팔자를 볼까요? 무술년, 갑인월, 갑자일, 갑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초유년기 운기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려면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인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 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겨주는 인성인 물기운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의 간목 큰 나무,
월지의 임목, 큰 나무, 시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이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일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그러면 네 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간목, 임목, 간목, 큰 나무, 자수, 작은 물까지 특히 비겁인 큰 나무들이 많아서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내 힘을 빼가노에 식상, 내가 생해지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불,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연지, 술토지장간에 정화, 작은 불, 월지, 임목지장간에 병화, 그 다음에 시지, 술토지장간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에 무토, 큰 흙, 그 다음에 연지의 술토, 큰 흙, 그 다음에 시지의 술토, 큰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임목간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고요.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죠. 연지, 술토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 시지, 술토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거 상대편에 나오는 무토, 술토, 술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역시 비겁의 힘이 똘똘 묻힌 일간이라 사주가 아주 네 편이 많아서 강한 사주가 됐네요. 자, 이 사주의 병이 뭔가요? 병이 나무하고 강한 나무하고 흙기운도 만만치 않죠. 흙기운이 약간 밀리기는 하지만은 흙기운도 무토, 술토, 술토에서 큰 흙, 강한 돼지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하고 흙하고 대립을 하고 전쟁을 하는 사주다 보니까 이게 병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희신으로 운에서 불이 와야 화생토 해가지고 목생화 화생토로 해서 통관이 되면서 전쟁이 말려지기 때문에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사주 형국을 살펴보면 다시 이 많은 나무와 이 강한 흙이 대립을 하고 전쟁을 해서 좋지가 않고, 그죠? 그리고 사주에 물기운이 있기는 있는데 이 많은 나무들이 먹기는 역부족이죠. 그리고 흙에게 갇혀있고 그러다 보니 물이 많이 약해진 사주. 그 다음에 불기운도 지장간에 많이 있어서 많이 약해진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희신은 불이 와가지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통관, 그 다음에 억부로서 좋은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네요. 이분 초유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연주를 살펴본다고 그랬죠. 연주가 무술이네요. 무술이 건재한가요? 바로 월주한테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네요. 월지의 간목, 임목이 목국토를 심하게 하죠. 무술, 연주 흙 입장에서는 나무가 관이죠. 나를 극하는 오행이니까. 그러니 심하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연주가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초유년이 불리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초유년기가 안 좋죠. 자, 이런 거를 봤다는 얘기죠. 다음에 그러면 대운 흐름을 봐야 되겠죠. 초유년기의 대운 흐름을 보니 개축, 임자, 신해로 흘러가네요. 어떤가요? 좋은가요? 사주팔자가 강한데 물기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강한 사주를 더 강하게 만드니 이 흙하고 전쟁이 더 심해집니다. 아주 흉한 운이 돌았죠. 그러니 초년 대운도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기신운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불기운이 돌아야 통관 억부로서 좋은 운기라고 그랬는데 불이 아니고 반대로 물이 들어오면서 강한 일간을 더 강하게 만드니 기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유년기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고, 또 사주를 보니까 사주의 병이 뭐라고 그랬죠? 나무하고 재성인하고 대립, 전쟁을 한다고 그랬죠? 이 흙이 뭔가요? 재성이죠. 재성은 뭔가요?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하고 나하고 대립을 한다. 아버지 운이 상당히 좋지가 않죠. 심지어 여러 아버지하고 대립을 하는 형국이다 보니까 아버지와의 사이가, 아버지가 나를 케어해줘야 좋은 사주가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하고 전쟁을 하니 아주 천연운이 안 좋은 거를 더 부추기고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또 어머니가
물이죠. 물은 나를 생해주면서 고군분투하지만 물기운이 거의 말라버렸죠. 이 많은 나무에 다 물이 말라버리고 술토가 막아버리고, 그러니 어머니인 인수인 자수는 거의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네요. 수생목으로 사라지고 토국수로 사라져버리고, 그러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도 상당히 불안한 그런 사주팔자다 보니까 이 사주는 연주가 불안하고 공격을 당해서 대운 흐름도 그렇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대립, 어머니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천운운이 매우 불리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사주를 보자고요. 병신년 임진월 갑자일 기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도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초유년기의 기운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려면 오행이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이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가면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기운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월지, 진토지향간의 을목, 작은 나무만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기운을 찾아보면 월간의 임수, 큰 물, 그 다음에 일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신금지향간의 임수, 큰 물, 그 다음에 진토지향간의 계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편은 나와 있는 거는 임수, 큰 물과 자수, 작은 물 뿐이네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간 오해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 받고, 그 다음에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준 오행, 불, 재성은 흙, 관성은 새가 되겠습니다. 자, 식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에 병화 큰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시지에 사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의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시간의 기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신금, 지장간의 모토, 시지, 사화, 지장간의 모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에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사화의 경금이 암장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면 상대편의 세력이 좀 되죠. 병화, 사화, 큰 불, 그 다음에 진토, 큰 흙, 기토, 작은 흙, 신금, 큰 쇠까지. 이러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가 되겠죠.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사주에서 나를 극하는 오행이 신금이죠.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월간에 있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금생수를 하니 오히려 내 편이 됐네요. 관인상생으로. 그러니 신금이 내 편으로 오기 때문에 사주가 힘이 강해졌네요. 자, 그리고 상대편 연간에 병화 있죠. 이게 내 힘을 빼고 있나요? 아니죠. 임수가 인병충으로 한 방에 힘을 잃게 만들어 버리네요. 그러니 병화가 힘을 잃어버리네요. 자, 진토는 어떤가요? 진토는 토생근을 하면서 힘이 많이 받고 거의 물기운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물이 쏟아지고 신금 안에 임수도 상당히 힘을 발휘하다 보니까 물기운에 가까운, 그러니 신자진의 힘도 어느 정도 삼합의 힘도 발휘하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사주가 물기운이 강해진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새 생을 받고 신자진의 힘, 그 다음에 신금 안의 임수, 진토 안의 계수까지. 그러면 상대편의 힘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토와 사화뿐이네요. 그래서 사주가 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약한 사주가 강하게 변했죠. 상대편이 내 편으로 넘어오고 상대편 중에 하나가 힘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요. 이 사주의 병은 뭔가요? 아무래도 물기운이 부담이죠. 큰 물, 작은 물, 지장간에 있는 물, 신자진 수국의 물기운. 이게 100% 국이 안 이루어더라도 물기운을 제법 진 삼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물기운이 병이 된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그렇게 된 사주가 됐고 용신은 그러면 사화가 되겠네요. 그죠? 사화가 되고 운기에서는 나무를 받아도 좋고 불을 받아도 좋고, 왜 나무가 오면 좋냐? 사주의 물이 병이죠.
무리병이기 때문에 초심자들이 나무가 오면 일간에게 힘을 줘서 더 일간이 힘이 강해진데 어떻게 좋습니까 하는데, 나무가 오게 되면 불을 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일간에 힘을 빼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비겁이 와가지고 일간하고 힘을 보탠 게 아니라 나무는 불을 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무가 오게 되면 물을 빨아들인다는 얘기죠. 사주의 병인. 그래서 나무도 괜찮고 불기운이 돌아서 좋고 그런 운기가 되겠습니다. 기신은 물기운과 세기운이 안 좋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이 사주 초유년기를 보면은 연주를 봐야 된다 했죠. 연주가 병화 큰 불이 인병충으로 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불리하죠. 특히나 사주에 사화 혼자에 이 병화가 있었으면 도움이 좀 됐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유년이 안 좋은 기운을 보이고 있네요. 연간이 인병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대운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초유년 대운 흐름이 괜찮게 흐르네요. 사화 큰 불을 받으니까 좋고, 신 간목은 목생화를 시켜줘서 좋고, 그 다음에 이 많은 물을 큰 나무가 빨아들이니까 사주의 병을 없애주고 큰 나무가 큰 볼을 생해주니까 또 좋은 그런 운기가 되네요. 오와 불기운 좋고, 을미대운 나무와 불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토 안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불기운으로 좀 빠져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대운 흐름이 초년기에는 좋게 흐르네요. 그러니 이 사주가 인병충으로 연주는 좀 타격을 받았지만 대운 흐름이 괜찮게 흘러서 괜찮은 사주가 됐네요. 유년 환경이요. 그리고 인생 흐름이 좀 괜찮겠어요. 왜? 사주 흐름이 괜찮아요. 물론 불기운은 하나 잃었지만 연주부터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는 흐름이 괜찮고, 이렇다 보니까 운기의 흐름도 괜찮게 받을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생 흐름도 괜찮고 초년 운기도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초유년 운기가 괜찮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년에 이런 연주가 충을 당했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 충을 감안해 가지고 본인들의 운기를 잘 참고해서 나가면은 더 좋겠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초년 운이 괜찮고, 비록 연간이 충을 당했지만 운이 괜찮고, 그 다음에 사주 흐름도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는 흐름도 괜찮아서 그래도 순탄한 명이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초유년기를 사주팔자에 살피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사주풀이에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